오늘의 주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와 함께 교외선 의 운행 재개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교외선은 2004년 4월에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됐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현재 모든 시군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석 연휴인 오는 13일과 14일에 의정부 경전철이 연장 운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회룡역에서 발곡역 방면은 새벽 1시 8분까지, 반대 방면은 새벽 1시 11분까지 운행됩니다. 양주시의회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지난 2일부터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반응인데요.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기도와 일선시군은 누가 얼마를 더 낼 것이냐를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다행히 무상급식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식판에 담습니다. 영양을 듬뿍 챙긴 반찬에 후식 음료까지. 친구들과 이야기꽃이 피어나 점심시간이 더욱 즐겁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무상급식이 돼서 너무 좋아요. 경기도에선 지난 2일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됐습니다. 도내 고교 475곳에 다니는 36만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봅니다. 고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404억 원. 경기도와 교육청, 일부 시군은 지난 5월 이 돈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상급식 주관기관인 경기도 교육청이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15%와 35%씩 내기로 합의한 겁니다. 하지만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예산 부담이 과중하다며 비율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재정 자립도랑 재정 자주도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시군 일률 이렇게 정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25대 25로 그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전체 사업 예산의 65%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군 부담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고교 무상급식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 하지만 취재 결과 현재 31개 모든 시군이 기존 합의한 대로 사업 예산의 35% 금액만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한다는 데는 없어요. 사실 하는데 부담을 올려달라 하는 거지.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기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다른 복지 사업에서도 예산 떠넘기기 논란은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와 함께 교외선의 운행 재개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교외선 운행 재개와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개 시는 교외선 운행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교외선 복선 전철화가 반영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km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로 지난 1963년 8월 설치됐지만 2004년 4월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추석 연휴 오는 13일과 14일에 의정부 경전철이 연장 운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회룡역에서 발곡역 방면은 새벽 0시 28분에서 새벽 1시 8분으로, 탑성역 방면은 새벽 0시 12분에서 새벽 1시 11분으로 운행 시간이 각각 늦춰집니다. 또 12일부터 15일까지는 중랑천 둔치와 의정부 1동, 동호마을, 동신아파트, 법원 앞, 금호그린 등 공영주차장 6곳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양주시의회는 3일 제1차 본회의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김종길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같은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 운영에 설과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8자리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합니다. 경기 지역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시설물은 공공주차장과 아파트 등 모두 5,900여 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는 전체 시스템의 93% 정도가 이달 초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는 업데이트를 완료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해 시군에 배포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포천시가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19 경기퍼스트 본선 심사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최대 20억 원의 특별 조정 교부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포천시는 경기퍼스트 공모 본선 심사에 참가해 경기평화 상생의 그룹센터 건립 사업을 주제로 참여했습니다. 경기평화 상생의 그룹센터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포천 시립중앙도서관 인근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4일까지 배성면 불법 처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성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철거할 시 부적정한 방법으로 해체하는지, 철거 현장에서 나온 폐성면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운반 처리했는지 등입니다. 특히 폐성면 건축자재를 하천이나 야산 등에 무단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특사경은 폐성면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자는 통일경제특구법. 개성공단같이 남북한 경제교류가 활발한 지역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 왔고 20대 국회에서도 6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기도가 지연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약간 그런 게 있지만 경기도가 또 한편 빨리 준비를 해서 특구법이 지정되었을 때 바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 주민의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남북경협 전망과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구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행사에는 통일경제 분야 전문가와 도, 시군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모아진 지혜와 의견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며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준비된 특구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와 여야 입장차로 부침을 거듭한 통일경제특구법. 경기도는 국회 중앙부처의 법안 제정을 건의하는 등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경기 지역 여야 의원들에게 정책을 세이지했습니다.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파를 떠나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원 직후인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지사는 오로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정은 여야 없이 누가 우리 도민 그리고 경기도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느냐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경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경기 지역 관련 예산을 잘 챙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각각의 상임위 예결특위 과정에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우리 경기도 전반에 관련된 예산들을 잘 챙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민선 7기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경기도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법안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잘 처리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우리 경기도 출신 의원으로서 같이 합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선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도가 발표한 주요 사업은 공정과 복지, 일자리, 남북 평화협력 등 4대 분야. 공정 분야에는 청정 계곡 도민 환원과 수수시 CCTV, 공정거래 감독 권한 이양, 복지 분야에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과 노인 장기 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부담금 국비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지역 화폐 법 제도화 통한 전국 확대와 행복마을 관리소 전국 확대, 남북 평화협력 분야는 통일경제특구 조속 입법 추진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습니다.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민선 7기 주요 사업 예산 7조 6천억 원을 포함해 총 15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경기주유TV 최창순입니다. 포천과 잠실을 이어줄 광역 직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포천 시민들이 서울을 1시간에 갈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서울 시민들이 포천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첫 시승식을 다녀왔습니다. 포천에서 서울 잠실을 최단 시간에 진입할 수 있는 광역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3006번 번호를 배정받고 새벽 5시에 포천 하성북리를 출발해 6시 10분 잠실 환승센터에 도착합니다. 하루에 50회 20-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네, 바로 이 버스가 3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광역 직행버스입니다. 하루 평균 약 4천여 명 이상의 포천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통한 광역 직행버스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전철이 들어오지 않은 포천시에 서울을 진입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역시 서울 강남권으로 가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포천에서 서울 가는 버스가 생기면 저희가 좀 편리한 게 많죠. 일단 포천까지 와갖고 이제 뭐 승용차 같은 거 어디다 대놓고 또 나가서 버스를 탈 수 있으니까 좀 거리감이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포천시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와 광역버스 논의를 이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올해 초 천연 가스 차량 운행을 조건으로 광역버스 신설을 확정했고 잠실 환승센터 25번 게이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현재 경기도 차량들을 잠실로 진입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독히 포천시가 개통이 된 이유는 서울 시민들의 공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서울시와 포천시가 윈윈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서울 잠실까지 이제 막 운행을 시작한 광역 직행버스. 포천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것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의 유입으로 관광 산업 발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